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95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6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5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갑오월 을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미가 되겠습니다. 자, 2021년 6월 16일 오늘 볼 사주 명식은 을목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5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 자, 일단 을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두 번째 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 어저께 배웠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간목과 같이 오행으로는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는 목이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간목 봤으니까 오늘도 간목과 을목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오행상 나무라고 하는 목이 되겠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음이 되는 나무, 그래서 음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목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간목이라고 하는 것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은 대림목이라고 해서, 대림목, 큰 숲을 이루는 나무라고 해서 어저께 제가 설명을 할 때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 화초도 있지만은 오동나무라든가 박달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아니면 편백나무와 같은 아주 굵고 곧게 자라는 그런 큰 나무들도 있죠.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양목으로서 큰 나무다고 해서 이렇게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반대로 산에 가게 되면 큰 나무 외에 작은 풀들도 있고 화초도 있고 이른모를 야생화 같은 것도 이렇게 존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화초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양류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작고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을목이죠. 간목은 곧고 단단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질의 특성을 살려서 제목으로서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제목.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지목으로 쓴다. 그래서 동양지목을 쓸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잘 배합을 해야지만 간목은 동양지목으로서의 용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간목으로서의 어떤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을목 같은 경우는 양류목이면서 잘 휘면서 부드러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을목은 이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꽃나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개나리 같은 거 이런 거를 베어다가 우리가 제목으로 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동양지목으로 쓰기보다는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을목은 을목을 갖다가 작벌하기 위해서, 을목을 갖다가 제하기 위해서 관사를 취용하는 것을 거의 드문 일입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때 관성을 쓰긴 하지만 이거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간목과 같이 작벌하는 용도로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을목이 관성을 쓰는 때는 뭐예요? 인성의 수를 생하는 용도로서 쓰는 것이지, 을목을 예를 들어서 작벌하는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5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개수라고 하는 것 내지는 임수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관성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라든가 신금이라고 하는 관성을 본다라고 하는 뜻은 경금이 을목을 극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경금이 개수를 생하고 이 개수가 다시 을목을 생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경금과 신금이 있을 때 을목을 제하는 용도로 쓰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을목 같은 경우는 관성을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을목은 화초이기 때문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적당량의 온도, 햇볕과 그 다음에 적당량의 물이 있어야지만 을목이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화통명을 이루어서 을목이 화사한 꽃을 피운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을목이 양화인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라고 하는 것을 쓸 수도 있고,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도 물론 쓸 수는 있지만 국세가 정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월등하게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목도 마찬가지로 수를 쓸 때는 생육을 위해서 쓰는 거죠.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임수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 왜냐하면 개수는 이건 우로수와 같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죠. 힘들이지도 않고 우리가 물을 얻을 수가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은 그러한 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을 길렀다가 물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힘들게 물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가 오는 게 좋습니까? 가물어 가지고 우물 파 가지고 물을 대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개수를 쓰는 것이, 생육할 때는 월등히 좋다. 그래서 생육을 쓸 때는 무토, 기토가 수를 쓸 때도 개수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 을목이 수를 쓸 때도 개수를 쓰는 것이고, 단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수를 쓸 때는 이때는 도세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수가 아니라 임수를 쓴다. 도세를 위한 용도는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5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에 을목이 되겠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이라고 말씀드렸죠. 화가 가장 왕한 시절이 바로 5월입니다. 화는 반복하지만 화는 5월에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가장 왕성한 시절을 이면서 계절적으로도 여름이 해당이 됩니다. 매우 건조하고 뜨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뜨겁다. 그래서 제가 조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조자라고 하는 것은 마를 조자, 열자라고 하는 것은 뜨거울 열자. 그래서 항상 제가 5월을 설명할 때는 뭘 생각하라? 건식 사우나를 생각하라. 건식 사우나라든가 아니면 사막을 생각하라. 이렇게 제가 글씨로만 건식 사우나, 사막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왼편에 있는 경우에는 나무가 있고요. 밑에는 잔디가 심어져 있죠. 똑같이 봤을 때 이 나무의 이파리, 이 나무는 간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 밑에 잔디는 뭐예요? 을목으로 볼 수가 있죠. 제가 아까 산에 갔을 때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아름드리 나무를 대림목이라고 해서 간목으로 쓰는 것이고, 이렇게 풀 같은 경우는 이제 을목으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풀일 수도 있지만 여기 이제 꽃이 피어 있는 화초일 수도 있는 것인데, 왼쪽에 이렇게 잘라져 있는 이쪽은 그래도 물이라든가 적정하게 온도가 조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 있다라고 하면, 왼쪽에 햇볕이 쨍쨍 내려쬐고 새가 날아가는 이때는 물이 없어서 나무가 이렇게 이파리가 없고 말라버렸죠. 이게 바로 고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서 나무가 죽어 있는 것이고, 땅도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지 않는 땅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화초가 자라지 않고 사막화가 되죠.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저쪽으로 사막화가 많이 진전이 되는데, 그때 거기다 나무를 심는다 그래요. 나무가 심어야지만 나무가 땅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물을 보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막화가 되게 되면은 물이 비가 온다 하더라도 금방 말라서 없어져 버리죠. 바로 이 그림이, 왼쪽 그림은 예를 들어서 간목이 5월에 태어나거나 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 매우 염렬하고 조열한 그런 상황인데, 개수가 충분히 있게 되면 나무도 살고 풀도 이렇게 퍼렇게 푸르게 자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수가 부족하거나 없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이렇게 사막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또 다음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이 그림이 바로 완전하게 말라버린 거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목분비회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불을 생하는데, 불이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을 생해서 자기는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물론 이런 자연현상에서 나무가 실질적으로 불에 탈 수도 있겠지만은, 목분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뜨거운 열기에 나무가 고사해서 말라 죽는다고 하는 뜻이죠. 이런 말라 죽은 나무는 베어서 뭘로 쓸 수 없다? 동양지목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는 죽은 나무이고요. 용도가 없는 것. 그 다음에 땅이죠. 이거는 무토라고 볼 수가 있죠. 무토라고 하는 것, 제가 무토가 4월, 5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토는 뭐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이 무토가에 나무가 있어도 물이 없으면 땅도 마르고요, 나무도 말라서 어떠한 용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5월에 태어나거나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물이 필요합니다. 간목도 물이 있어야지만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땅도
무토도 물이 있어야지만 나무를 심었을 때 나무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을목이 5월에 태어나는 거나 기토가 5월에 태어나는 거나 그 이치는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림으로 보면 바로바로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이 여러분들 이제 을목, 요거 이제 저 멀리 있는 것은 큰 나무죠. 이거는 이제 간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요 앞에 노랗게 유채꽃일 수도 있고 뭔 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요거는 을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월이라든가 5월 같은데 물이 충분한, 우리가 눈으로 물은 보이진 않지만 땅에 그만큼 충분한 물이 있기 때문에 이 화초, 그 다음에 저 멀리 있는 간목, 을목이 마르지 않고 이렇게 푸르르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그 밑에 있는 땅도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그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도 무토 기토도 내지는 간목 을목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 화왕절인 한여름인 4월 5월 미월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물이 없으면 이러한 그림이 아니라 어떤 그림? 바로 이러한 그림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렸죠. 건식 사우나 내지는 사막을 생각하면 바로 4월 5월 미월은 어떤 그림?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금방 이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어차피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갖다가 담고 있는 그런 것이고, 자연의 이치를 이렇게 부호화, 글자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다시 풀어 헤치게 되면 바로 자연 현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서, 그림을 보게 되면,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명리학을 배우면 좀 빨리 깨우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왜냐면 농사 짓는 분들은 여름에 비가 와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체험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겨울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겨울 딸기라도 심으려면은 하우스를 쳐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너무도. 왜냐면 온기가 없으면 어떤 화초도 자랄 수 없고 땅도 얼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이론적으로 을목은 화초가 되고 목화 통명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이론적인 것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처럼 자연의 현상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해가 훨씬 쉽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다 의미가 없어요. 아까 그림 한 장, 몇 장 봄으로 인해서, 그죠? 5월, 4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요거 좀 첨언만 하면, 반드시 5월에 을목은 뭐예요?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때 수는 개수가 필요하다. 임수보다는 개수죠. 비가 아까 그 울창한 숲에서 비가 올 때 비가 오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그 사막에다가 이 사막에다가 물을 길러대는 게 좋겠어요. 그죠? 자연히 비가 오는 것이 훨씬 쉽게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를 제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가장 왕성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수만 딸랑이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죠. 금, 생, 수 해서 수를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용신이 되면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5월의 을목이 필요한 거죠. 물론 개수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더하여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지지로 뭐가 있어야죠? 뿌리가 각각 있어주면 더 좋은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에 있는데 뿌리가 없으면 겉은 화려한 것 같은데 속에 내실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을목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나무라고 했고요. 오화라고 하는 것은, 오화는 음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어저께 양목인 간목이 5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일간 자체가 음량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음목이 음화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으로 보지 않고 식신으로 봐서 식신격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간목이 5월에 태어나거나 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식상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설기태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나 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나 똑같습니다. 어저께 마찬가지로 어중에 있는 지장간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식신격으로 보지 않고요, 얘를 가지고 격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성이죠. 재성, 이거는 편재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똑같이 뭐 제다신약 내지는 설기태가로 볼 수가 있는데, 제다신약으로 보든 설기태과로 보든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간이 약했을 때는 관성도 식상도 재성도 모두 나의 소유물이 될 수 없죠. 가장 시급한 건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때는 일간을 도와준 건 인성이라고 하는 수하고 내지는 비경겁제라고 하는 뭐가 필요하죠? 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먼저 필요한 것은 목만 있어서는 안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목만 떨렁 있게 되면, 아까 그림에서 봤죠? 물이 없는 4, 5비열의 나무는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나무가 목분비한다 그랬죠. 나무가 불에 타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중요한 것은 목이 먼저 있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가 먼저 있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요. 수가 용신인 경우에 이렇게 기토라든가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무토기토라고 하는 것은 용신인 개수를 파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개수가 5월에 개수가 용신인데 무토기토가 들어오게 되면 재성이 인성을 파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탐재파인이라고 해요. 파 이렇게 되면은 재성으로 인해서 나의 밥줄이 끊기는 것 같죠. 남자 같은 경우는 유흉우랑 주색잡기 내지는 여자를 잘못 만나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도 너무 치장을 너무 한다거나 씀씀이가 너무 해프다거나 돈을 많이 이런 사람들이 좀 씀씀이가 굉장히 큽니다. 빚도 자산이다,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씀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이면서 좀 규모 있는 경제라고 하죠. 규모 있는 경제를 하지 않게 되면은 잘못하면 심한 경우에 진짜 쪽박도 찰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면서 용신을 극하는 글자들은 천간으로 절대 들어오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용신이 있을 때는 용신을 생하는 글자가 천간으로 오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요. 이렇게 수가 충분히 있은 연후에는 이렇게 뭐 간목이라든가 을목이라든가 지지로 묘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을목 자체도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더 좋은 구세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목은 없다 손치더라도 뭐는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은 미토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을미일주인데 이 토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만약에 진토라든가 축토였다라고 하면 습토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미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예요. 미토와 뭐예요? 술토는 또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더욱 건조함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되고요. 또 밑을 보게 되면 월지에 있는 오화하고 뭐가 됩니까? 육합이 되죠. 지지, 오미, 화가 되기 때문에 조열함이 더욱 가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토가 아닌 연지에 이렇게 축토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죠. 같은 토라 하더라도 얘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땅, 얘는 물기가 없이 바짝 마른 땅. 그래서 좀 멀다 하더라도 을목이 연지에 있는 축중 개수의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매우 미흡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는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있었을 때는 수를 생하려고 하지만 수가 없을 때는 금은 목을 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를 보는 것이 필요한 중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간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가 충분하게 되면 아까처럼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파릇파릇한 이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수기가 부족하면 이렇게 말라버리거나 오히려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목분비하는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를 좀 더 얻는 것이, 축중에 있는 개수 가지고는 매우 부족하죠. 왜냐하면 오미화파하게 되면 화가 더 가중되는 그런 상황에서 축중 개수 가지고는 멀리 있는 자작한 물을 갖다가 길러다가 써야 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간목은 등락개갑해서 이것이 좋다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 등락개갑해서 을목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간목이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데, 수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생시에서 어떤 생시를 보는 것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볼 텐데요.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죠. 병자시. 병자시를 보게 되면 뭐 천간으로 임수 내지는 개수가 투출된 건 아니지만 지시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잠이 원진하니까 자시를 고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잠이 원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주 국세는 물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서 을목이 죽는다니까요. 좀 잠이 원진이 되더라도 물을 얻어서 내가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이건 잠이 원진이라고 해서 나쁘게 보지 않고요. 또 좌우충도 되지 않고 충미충도 되지 않습니다. 단지 미토가 자수 옆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좀 수의 기운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잠이 원진이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뭐 화를 얻는 것보다 낫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자시가 아니라 이것이 병술시였다라고 하면 그럼 과연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오미합에다가 술토도 물었습니까? 술토도 제가 술토 또한 뭐예요? 이것도 원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열기를 가중하죠. 오미합, 오술합도 가능하고요. 지지로 완전 화토만 가중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용도가 뭐예요? 축중 개수 하나, 꼴랑 그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매우 조열한 사주가 됩니다. 아까 같은 그림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진? 바로 이 사막과 같은 사진이 되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딱 그림으로 이 사주를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물상으로 보거든요. 이게 바로 물상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물상론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면 와 대단하다, 그렇지 않죠.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 사주를 보고 아, 이 사주가 지금 어떻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유추해 보면 바로 이런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연상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연상법이고 우리가 말하는 뭐 물상론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뭐 대단한 거 별로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있어줘야 돼요. 금순으로 가야지. 이게 다시 화토운을 만난다고 하면 이 을목은 말라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정해시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정화가 투출돼서 뭐 조열해진다, 오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돼서 조열해지더라도 일단 해중에 있는 간목이 을목,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고요. 해중에 있는 임수, 물론 개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해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충분히 뭘 할 수 있다? 그렇죠. 을목도 생겨날 수 있고 5월에 뜨거운 열기도 조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 물론 임계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인데, 지지에 이렇게 해수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5월에 을목이라고 하는 건 일단 먼저 수를 봐야 되는데, 축중 개수 하나 간신히 있는데 이렇게 목만 보게 되면 아까 말씀 들어갔던 것처럼 목분 비회하게 되고요. 또 오미합과 축에 뿌리를 둔 무토 투출하게 되면 그나마 축중에 있는 개수를 써야 되는데, 토가 가중되면 어떻게 돼요? 그 위로 축중 개수 위로 흙이 쌓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축중에 있는 개수를 갖다 꺼냈으니까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민시 또한 마찬가지게 기묘시 또한 마찬가지 국세가 된다라고 경신신이지 천간에 경신금 투출해서 좋을 것 같지만 수가 천간에 투출해야지 경금신금의 용도가 있는데, 이거는 수가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금, 경진신사지는 오히려 을목을 갖다가 극해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저는 좀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이모시, 개미시 같은 경우는 임수 내지는 이렇게 개수가 투출을 하더라도 시지가 오화 내지는 미토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의 기운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투출됐고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좀 좋은 국세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을료시 같은 경우에는 갑신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을료시는 순수한 금이고요. 갑신시는 신중에 있는 지장간 임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을 해서 놓고 봤을 때 을료시보다는 뭐가 좋습니까? 당연히 물을 가지고 있는 갑신시가 월등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생시에서 임계수가 투출한 생시는 요 생시인데 그것이 이모개미시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것이고요. 만약에라도 어떠한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12시간 중에서 어떠한 생시를 얻는다 하더라도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반드시 수운을 만나야지만 이 사주는 발전할 수 있다. 수가 매우 부족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것이 좋겠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고 자기 수양하는 것을 인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